네,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정식 명칭 지니어스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제도권의 공식 인정과 감시를 받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법 통과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이 규제를 둘러싼 긴장 관계에 이 새로운 균형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순간 특히 리플은 누구보다 분주해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리플이 작년 말 선보인 자체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바로 이 새로운 규제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상원을 통과한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 리플의 RLUSD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서 리플이 USDC나 USDT처럼 제도권의 대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상원이 가결한 지니어스 법안은 미국 최초의 주요 암호화폐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말 그대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안정적인 디지털 달러 토큰을 어떻게 발행하고 감독할지 규칙을 세웠습니다. 먼저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를 정부가 승인,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상원 토론 당시 서클, 리플, 테더 등이 발행한 달러 연동 토큰이 직접 거론될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리플도 RLUSD를 미국인에게 제공하려면 당국의 인가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또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미국 달러에 연동하며 현금과 단기 미국 재무부 채권으로 1대1 완전히 지원돼야 한다, 이런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준비금의 투명한 공시와 정기 감사,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준수 등도 요구됩니다. 요컨대 테더 사태 같은 불투명성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비금융 기업들이 독자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달리 말하면 은행, 핀테크 또는 암호화폐 전문 기업 등 금융권 플레이어들에게만 기회를 열어준 겁니다. 이건 전통금융과 암호화폐 업계 모두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하면서 빅테크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으려는 절충적인 시도로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원에서 이번 법안은 여야 68대 30이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미국이 드디어 디지털 자산의 적절한 규제를 향해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이 남아있지만 트럼프 임기에서 첫 번째 암호화폐법 제정이 유력해 보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해거티 상원 의원은 이 법을 두고 이제 미국이 글로벌 크립토 리더로 한 걸음 다가섰다, 스테이블 코인은 확실한 1대1 달러 담보로 더 널리 쓰이게 될 것이다 라며 자신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규제 준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권의 환영입니다. TRM랩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미 전체 암호화폐 거래량의 60% 이상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90% 이상이 미국 달러 연동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 거대 시장을 이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건데, 이 법안 통과 소식에 기존 선두주자인 테더에는 긴장감이 감돌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일각에서는 테더가 미국 요건에 맞춰 등록 준수할지 불투명하다라는 지적이 나왔고, 만약 테더가 미국 시장에서 발을 빼면 그 빈자리를 새로운 대안들이 채울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리플의 RLUSD입니다. RLUSD는 리플이 2024년 12월 공식 출시한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뉴욕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고 엔터프라이즈급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리플의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다른 달러 코인들과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몇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RLUSD는 한 개당 1달러의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을 예치해서 1대1 가치를 보장합니다. 준비금 구조와 감사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신뢰 확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또 출범부터 XRP 레저와 이더리움 두 블록체인에 동시에 발행되는데 XRP 레저에서는 초당 1,500건 수준의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그런 거래가 가능하고, 이더리움에서는 디파이 생태계와 호환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속도와 범용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전략입니다. 또 처음부터 미국 규정에 맞춰서 설계돼서 준법 감시와 거버넌스를 강조합니다. 뉴욕 금융당국의 승인, 투명한 준비금 운용, 기관급 내부 통제 등으로 기관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RLUSD의 공식 준비금, 감사, 컴플라이언스 요건 준수는 대형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출시 직후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시 첫 달 만에 누적 거래액이 3조 달러를 넘겼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다소 과장된 수치일 수 있지만 런칭 한 달여 만에 시가총액이 2억 달러를 넘어서고 이 주요 거래소 상장이 이어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025년 6월 현재 유통량은 4억 2,500만 개 수준으로 성장을 했고, 시가총액도 비슷합니다. 제미니, 비트스탬프, 크라켄 등 미국과 글로벌 거래소들이 속속 RLUSD를 상장했고, 일간 거래량도 많게는 수억 달러를 넘나들며 시장 유동성을 빠르게 늘렸습니다. 또 아베 V3 같은 대표 디파이 프로토콜이 RLUSD를 담보, 대출 자산으로 채택을 했고, 체인링크 오라클과 제휴해서 가격 피드도 지원받는 등 RLUSD는 초반부터 온체인 금융 툴키트에 녹아들었다라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리플은 여러 은행, 핀테크 파트너들과 협업해서 RLUSD 초기 유동성을 공급하고 실사용을 촉진시켰습니다. 두바이 규제기관 승인까지 받아서 중동시장 진출의 발판도 마련했습니다. 이처럼 RLUSD는 리플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한 야심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미국 상원의 지니어스법 통과로 인해서 그 진가를 발휘할 무대가 갖춰지고 있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법안이 요구하는 1:1 준비금과 투명성 요건은 RLUSD가 이미 충족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반면 테더처럼 준비금 명세가 불투명한 코인은 미국에서의 입지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한 분석 기사에서는 지니어스법이 통과되었을 때 테더가 과연 등록하고 준수할지 불확실하며, 이 경우 사람들이 더 투명한 RLUSD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리플은 기회의 창을 본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리플 하면 떠오르는 서비스는 바로 ODL입니다. ODL은 리플렛을 통한 국경 간 실시간 송금 솔루션으로, 핵심은 브릿지 자산 XRP를 활용해서 이 송금 통로의 유동성을 조달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XRP를 국제 송금의 교환 매개로 사용을 해서 송금국 통화에서 XRP, 그리고 수취국 통화로 몇 초 안에 바꿔주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서 은행들이 외국에 미리 돈을 예치해둘 필요를 줄이고 송금 비용과 시간을 크게 단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RLUSD가 가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로 ODL의 활용 범위와 효율성이 한층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리플은 이미 올해 4월에 RLUSD를 자사 크로스보더 결제 시스템에 통합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동남아 송금업체인 BKK 포렉스나 아이샌드 같은 리플 고객들이 RLUSD를 활용해서 자금 운용 효율을 높이고 있고, 리플은 RLUSD 이용 고객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RLUSD와 ODL의 연동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시너지를 냅니다. 먼저 이전까지 ODL을 통해서 미국 달러를 송금하려면 송금 출발 시 은행 계좌의 달러를 XRP로 바꾸는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송금사가 디지털 달러인 RLUSD를 바로 보유하고 있다면 이걸 곧바로 XRP와 교환해서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RLUSD 자체가 온체인에서 움직이는 달러이기 때문에 별도 은행 결제망을 거칠 필요 없이 ODL 출발점에 바로 올라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리플 공식 설명을 보면 RLUSD 도입으로 ODL 이용 기업들은 타사 스테이블 코인을 끼워 넣는 복잡한 과정 없이 바로 결제를 정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 단계의 중간 통화, 코인 변환, 이걸 줄여서 거래 비용과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서드파티 스테이블 코인을 저글링하듯이 저글링할 필요 없이 RLUSD로 정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건 결제 마찰 감소, 자본 효율성 개선, 이런
장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ODL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환 통로로 누구 발행인지 모를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것보다 발행 주체가 분명하고 규제 준수를 입증한 RLUSD가 훨씬 더 믿음직할 겁니다. RLUSD를 통해서 결제 처리 과정 전체가 리플의 표준화된 규제 프레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관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결국 ODL 솔루션의 매력도를 끌어올려서 더 많은 은행, 기업, 파트너를 유치하려는 선순환을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ODL의 기본 모델은 주로 송금 출발지에서 XRP로 바꾸고 도착지에서 현지 통화로 바꾸는 것이지만 RLUSD 덕분에 수취 측에서도 디지털 달러로 받는 시나리오가 용이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할 때 받는 쪽이 현지 통화 대신 RLUSD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그 RLUSD를 XRP로 바꿔서 다른 통화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고 RLUSD XRP 쌍으로 이렇게 전 세계를 순환하는 새로운 지급망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의 안정성과 XRP의 기동성을 결합한 XRP 플러스 달러, 이 콤보 플레이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RLUSD의 등장은 XRP를 활용한 리플의 국제결제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달러 레이어를 얹어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XRP가 고속 처리라면 RLUSD는 철로 위를 달리는 안정적인 객차 역할을 한다라고 비유할 수가 있을 겁니다. 리플 측도 RLUSD로 리플 네트워크가 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자금이동 플랫폼으로 변모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실제 업계에서도 RLUSD 덕분에 XRP 사용 사례가 늘어나 국제결제 브릿지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XRP 레저에서 RLUSD를 포함한 거래량 증가는 자연스럽게 XRP 수요를 촉진합니다. 왜냐하면 XRP 레저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는 소량이지만 그 수수료로 XRP를 소각하기 때문입니다. RLUSD가 결제와 디파이에 쓰여서 온체인 거래량과 유동성이 늘수록 네이티브 토큰 XRP에 대한 수요와 활용도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21셔츠의 리서치 내용을 보면 RLUSD는 XRP 생태계의 온체인 유동성, 트랜잭션 볼륨, 기관 채택을 모두 늘려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두 자산은 공생관계로 시너지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RLUSD의 미래, 더 나아가서 리플의 위상 변화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테더와 서클이 양분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RLUSD가 뒤늦게 뛰어든 지 이제 반년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 규제가 판을 새로 짜는 상황에서 RLUSD는 의외로 선두주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기회를 잡은 모습입니다. 우선 규모 면에서는 격차가 여전히 상당합니다. 2025년 6월 현재 테더의 시가총액은 800억 달러 선, USDC도 300억 달러 안팎입니다. 반면 RLUSD는 아직 5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준수 측면에서 RLUSD는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 통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이 등록된 스테이블 코인만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전망인데 NYDFS의 승인을 받아서 출발한 RLUSD는 이미 이런 요건을 상당 부분 충족하고 있습니다. 반면 테더는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미국에서 공식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채 영업 중인 상태라서 법이 통과가 되면, 최종 통과까지 되면 입지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서클의 USDC는 미국 규제에 협조적인 편이어서 당연히 살아남겠지만 RLUSD는 곧바로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넘볼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잖은 시장 전문가들은 지니어스법이 상원 통과가 된 지금 시점에서 XRP와 RLUSD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한 금융매체는 상원 표결 직후 이제 RLUSD의 입지가 한층 탄탄해졌다, 테더가 미국 법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더 많은 사용자가 RLUSD로 이동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RLUSD의 유통량과 거래량은 법안 통과 소식 전후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리플도 법안 표결 직전 1200만 개의 RLUSD 신규 발행을 단행을 해서 공급을 3% 늘렸는데 이건 앞으로 수요 증가에 대비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제적 발행 조치 직후 RLUSD 거래량이 24시간 안에
30% 급증하며 1억 7,900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리플이 규제 변화에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시장 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관들의 움직임입니다. 과거에 은행이나 핀테크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고 싶어도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적 틀이 잡히면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RLUSD는 출시 초기부터 기관용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은행, 기업들과의 직접 통합이 용이합니다. 실제로 리플은 이미 여러 은행, 핀테크 파트너들이 RLUSD를 국경 간 결제, 부채 관리 등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RLUSD의 규제 명확성 덕분에 컴플라이언스 체크가 빨라지고 글로벌 결제가 더 안전해져서 그동안 투명성 부족으로 망설이던 파트너들도 합류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새 파트너가 붙을 때마다 XRP 네트워크의 거래 흐름은 더욱 활발해지고 이건 다시 더 큰 자본과 참가자들을 끌어들이는 네트워크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RLUSD는 리플이 기관 문턱을 낮추는 열쇠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RLUSD가 단숨에 테더를 밀어내고 1위가 될 거다 이렇게 단정할 순 없습니다. 시장 신뢰와 채택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도권 편입이라는 테마에서는 확실히 USDC와 함께 가장 앞서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블록체인 생태계가 기관 채택을 원한다라면 자체 스테이블 코인은 필수다 이런 말도 있는데 리플은 RLUSD를 통해서 XRP 레저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관들이 찾는 안정적인 디지털 달러 게이트웨이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건 XRP 레저를 다른 블록체인 대비 매력적인 인프라로 만들어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엔드 유저 입장에서도 XRP를 쓰기 망설였던 이 보수적인 사용자들이 RLUSD라는 안전자산으로 XRP 레저에 입문할 수 있으니까 커뮤니티 저변이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니어스법 효과로 리플은 제도권에 인증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투명성과 규범을 중시하는 기관 투자자들, 또 정부 프로젝트 등에 어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스테이블코인이 된 겁니다. 실제 리플은 NGO와 협력해서 RLUSD로 구호금 지급 같은 사회적 활용도 실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꼴 리플이라는 등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리플은 합법적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이런 이미지는 굳힐 수 있을 겁니다. 이건 XRP의 기업용 솔루션 이미지와 함께 리플을 크립토 기업 중 가장 제도 친화적인 그런 플레이어로 부각시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온 안정된 스테이블 코인과 그 위에서 작동하는 XRP 브릿지의 결합은 리플에게 커다란 도약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규제 압력에 움츠러들었던 XRP 생태계는 이제 법의 바람을 등에 업고 날아오를 그런 채비를 마친 겁니다. 지니어스법이 가져올 신뢰 기반 위에서 RLUSD와 XRP는 함께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퍼즐 조각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변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먼저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변방 취급을 받던 크립토가 이제는 법과 제도 한복판에서 새로운 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 리플과 XRP가 있습니다. 미래 금융을 이끌 혁신은 결국 제도권과 손잡는다 라는 말처럼 리플은 현실 세계와 암호화폐 세계를 연결하며 성장하는 모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건 XRP 투자자들에게도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늘 위험이 따르고 성급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다룬 내용처럼 튼튼한 펀더멘털 개선과 이 규제 청신호가 동시에 켜지는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RLUSD의 성공적인 안착과 규제 수혜, ODL 확장, 그리고 ETF 가능성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맞아떨어진다라면 XRP의 장기 가치에도 긍정적인 바람이 불 수 있을 겁니다. 제도권 편입이라는 파도를 타고 XRP가 한 단계 도약할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